여러분들 이 사건 보시면서 굉장히 분노 많이 하셨을 겁니다. 바로 장윤기 사건. 정말 꽃 같은 여고생이 스터디 카페에 갔다 오다가 밤늦게 공부하고 스터디 카페에 갔다 오다가 정말 무참히 살해당한, 오죽하면은 부모가 자기 아이의 이름과 얼굴까지 공개를 했잖아요. 채원이. 정말 보기만 해도 진짜 저도 아이들 입장에서 진짜 가슴이 미어지는 그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그냥 가슴이 아픈 채로 그치지 않고 우리 형사사법의 어쩐 틀이 망가지는 것을 바꿀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사건인데, 이거를 민주당이 그대로 그냥 형사사법을 망가뜨리는 식으로 강행을 하고 있어서 제가 그 부분을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수사 과정 보시면 여러분들도 정말 피가 거꾸로 솟을 정도로 분노 포인트가 많습니다. 그 통화 기록도 원래는 사실 한 1년치 해야 되는데 그걸 뭐 1개월치밖에 안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장윤기 아버지가 이제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경찰하고 이 사건을 맡은 수사팀하고 수사팀장하고 뭐 계속 통화를 하면서 수사 기밀을 내준 게 아니냐, 뭐 이런 의혹으로 구속영장 청구됐고 이제 구속영장 발부가 됐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 증거로 확보한 케이블 타이라든지 이런 거 확보하고도 확보를 하고도 이거를 압수수색을 안 한 게 형 너는 유착관계에 있어서 아닌가,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말 문제가 있는 게, 검찰의 보안 수사가 없었으면은 이거는 단순히 그냥 장윤기 말만 믿고 그냥 우발적 살인으로 그렇게 끝나 버렸을 그럴 사건이었었습니다. 단순 살인 혐의로 적용해서 그냥 송치를 했잖아요. 자, 단순 살인하고 강간 살인하고 형량이 얼마가 차이가 나는지 한번 보실게요. 법정형이 이렇습니다. 살인 같은 경우에는 사형 무기 5년 이상 징역. 저는 이것도 딱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그러면은 5년 이상 징역이라고 한다면은 한 번 감경을 하면은 이론적으로 살인죄에 대해서도 집행유예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강간살인, 강간 목적 살인은 법정형이 2개밖에 없습니다. 사형 또는 무기. 무시무시하죠. 어마어마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이 형량의 차이 때문에 결국 아버지인 경찰이 관여해서 증거인멸한 거 아니냐, 지금 이런 의혹으로 지금 불붙고 있는 거잖아요, 여론이. 당장에 자, 이거 보안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양상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뭐 정성호 장관이 직접 뭐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보안 수사를 통해서 11가지를 새로 밝혀냈습니다. 라고 그래픽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래픽 보시면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 확보를 했다라는 것이고, 자, 그리고 범행 당시의 상황, 그리고 성적 동기를 확인을 했다. 범행 현장에 화물차 블랙박스 영상 확대를 해가지고 화질 계산을 했고, 주변 인물 파악을 했고, 고교 시절 친구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뭐 리얼돌, 중요한 게 이거죠. 리얼돌을 사가지고 이거를 갖다 가슴을 다 그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리얼돌을 현장에서 이제 발견하고 폐기를 하고 막 이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3년치 금융계좌 이거 카드 내역을 확보를 하고 분석을 했다. 이거를 왜 했겠어요? 그러니까 3년치를 확보를 했다는 것은 얘가 그동안에도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도구를 구입을 했고, 그러니까 성도착자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범행도 결국은 강간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거를 입증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추가 수사를 했다는 것이고, 피해자 부검의 면담, 추가 조사하고 강간, 여죄 조사하고 주변인 조사하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차량 같은 경우에도 그 재압수수색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박스 SD 카드를 찾아내서 형은 평소 말대로 살았으면은 이미 성범죄자라는 지인 녹음 파일을 확보를 했다는 것인데, 그 오늘 아침에 보도 나온 거로는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는 확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블랙박스 SD 카드는 뭐냐면은 이제 과거예요.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니까 범행 당시에 얘가 피해자한테 어떤 위협적인 말을 했는지, 혼잣말로도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 부분이 중요한데, 그거는 지금 경찰도 확보를 못했고, 이거를 혹시 아버지가 감춘 게 아니야 이제 의심을 하고 있었는데, 오늘 아침 보도에 따르면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3번 접견을 하면서 불박 어떻게 했느냐 그렇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소름이죠. 불박 어떻게 했냐. 아버지 경찰이잖아요. 그러니까 불박 어떻게 했냐라는 거는
아버지도 확보를 못했다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은 이거를 왜 물어봤을까? 혹시 아버지가 야 불박 어떻게 했어? 그거 감춰야지라고 증거인멸을 시도한 게 아니겠느냐. 근데 더 화나는 거는 이게 법에 따라서 처벌을 할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친족 간의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도 처벌을 할 수 없다.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아버지가 깨끗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라도 어쨌든 찾아서 그러니까 증거인멸 직접 증거인멸은 처벌할 수 없지만 증거인멸 교사는 처벌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구속된 수사팀장과의 어떤 연락이라든지 이거를 통해서 추가 범죄 현황이 나오면은 처벌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쨌든 아버지는 법에 따라서 처벌 못 하는데 중요한 거 그거 아니에요. 이게 검찰의 보안 수사가 아니었으면은 장윤기는 그냥 우발적인 살인으로 끝났을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꽃다운 여고생이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착실하고 아무 잘못도 없이 밤에 늦게까지 공부하다 집에 오던 여고생이 이렇게 정말 무참히 참변을 당하고도 가벼운 처벌만 받고 그렇게 끝나게 됐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보안사가 없었다면은. 자, 이런 살해 동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이제 과거 사건 예를 저는 이제 오늘 단독으로 준비한 내용인데 이거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정말 기막힌 반전인데요. 어떤 거냐면은 동창한테 그 회칼로 고등학교 동창한테 회칼로 33차례 정말 무시무시하게 찔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차마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무참하게 진짜 정말 그 내장이 다 그렇게 될 정도로 정말 무시무시한 참혹한 사건인데 그 사건이 처음에 어떻게 언론 보도된지 아세요? 얘가 이 가해자가 범행을 저지르고 직후에 막 이렇게 소리를 질렀다는 거예요.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이 피해자의 빵 셔츠를 냈다. 가방 모지를 했다. 이렇게 괴롭힘을 당했다. 후회 없다. 이런 식으로 뭐 소리를 지르면서 정말 몇십 년간의 막힌 한을 푼 것처럼 그렇게 했는데 자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렇게 범행 동기를 밝히니까 포털 사이트 당시 댓글이 어땠는지 아세요? 아, 그래. 조폭 같은 놈 잘 죽었다. 막 악플이 쏟아졌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피해자를 향해서. 근데 죽은 자는 말이 없잖아요. 유족들이 정말 그야말로 칼에 찔린 것보다 더 아팠다라고 할 정도로 악플이 어마무시했었습니다. 자, 이 죽은 사람의 억울함을 검사가 풀어줬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제가 아까 앞서서 그러니까는 지금 그 조사단 관련해서 조사단이 그 기록볼 본안 없다고 한 김민아 검사인데요. 김민아 검사가 자 법정에서 일종의 수사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했냐면은 계좌 추적을 했어요. 계좌 추적을 해보니까 뭐가 드러났냐? 자, 9억 6천만 원을 피해자 형을 통해서 이제 꿨다는 겁니다. 이거를 갖다가 주식으로 이제 1억 정도를 날렸다고 그래요. 이 9억 6천만 원을 뭐 하려고 꿨냐면은 온천 관련된 사업을 하려고 이 지금 가해자가 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자기는 주식하다 돈을 일부 날렸어요. 그러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도 자기 형한테 돈을 꿨는데 뭐 난리가 났겠죠. 너 당장 돈 갚아라. 이렇게 압박이 들어오니까 죽인 겁니다. 그리고 끔찍한 거 뭐냐? 이렇게 계좌 추적을 해보니까 뭐가 드러나냐? 자, 체포된 지 3시간 만에 이 남은 돈 3억 4천을 어떻게 했냐? 자기 동생 계좌로. 아니, 사람을 저렇게 33번 칼로 찔러 죽인 사람이 그렇게 체포되고 나서 3시간 만에 이 돈을 갖다가 3억 넘는 돈을 자기 동생 계좌로 빼돌린 거예요. 그리고 뭐라는지 아세요? 구치소 접견실에서 야, 주식 때문에 죽였다 그러면은 사형이나 무기징역이니까 괴롭힘 당해서 죽였다고 해. 소름 끼치는 이 반전이 법정에서 드러난 겁니다. 자, 구치소 접견실 대화 내용 이거 녹음이 됩니다. 이거를 이제 검사가 추가 수사를 해서 구치소 접견 내용 확보를 하고 그리고 계좌 추적을 통해서 이렇게 금전 거래 가게가 있었다는 거 확보를 하고 그래서 이 살인이 가방 모찌의 복수가 아니라 이거는 돈 꾸고 주식으로 말아먹고 거기에 그걸 감추려고 죽였다는 그 대반전을 이끌어낸 겁니다. 자, 이게 정말 피해자는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가해자들은 온갖 프레임을 씌우고 온갖 모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피해자를. 그래도 말을 못하고 정말 유족들만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 억울함을 밝혀낼 사람이 누구다? 검사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 사람 어떻게 됐냐? 결국 국민참여재판을 통해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사실 징역 23년도 요즘 법감정에 비춰보면 아니 한덕수 총리가 징역 23년 선고받는데
그러니까 참 이진관 판사가 정말 얼마나 미친 양형을 했는지 여기서 드러나는데, 물론 요즘 법감정에 비교를 하면은 좀 말도 안, 좀 이것도 부족하다 느끼지만 어쨌든 그 당시 이게 2011년 사건이거든요. 그 당시로서는 그래도 진실이 밝혀져서 벌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이었었습니다. 자, 그런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보안수사권 이거 없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검사가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검사가 이런 보안수사 못하고 그러니까 채원이 아까 채원이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 살인으로 그냥 우발적 격경적 살인으로 뭐 한 징역 10몇 년 받고 그렇게 끝날 수 있는 그런 사건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뭐 어떤 진보 성향의 법조인들도 뭐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검찰개혁 추진단 그 자문위원 그 양홍석 변호사라고 있는데 참여연대 활동도 하고 그랬는데 자기 페이스북에 이제 그런 얘기를 썼더라고요. 수사권 조정 이후에 사건 좀 현장이 엉망이 됐다. 경찰이 사건 많다고 하면서도 돈 먹고 밥 먹고 술 먹은 사람 사건을 한 번 더 봐주더라. 그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현장이 엉망이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사건들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그 진실이 밝혀지는 그런 상황인데, 그래서 특히나 그동안은 이제 보안 사건 얘기 많이 나왔지만은 뭐 이제 다 검찰 뭐 밥그릇 싸움이야 그렇게 치부하시는 분들 많았겠지만은 결정적 계기가 만들어졌잖아요. 최원양 사건으로 결정적으로 반전 계기가 만들어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어떻게 했다? 자, 어제 형사소송법 개정안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결국 어떻게 됐다? 보안 사건은 폐지되는 쪽으로 그렇게 법안이 만들어져서 올라갔습니다. 자, 민주당 개정안 핵심이 어떻게 됐냐? 검사 보안 사건 폐지가 됐습니다. 아니, 이 난리가 나는데도 지금 경찰과의 유착 관계가 의심이 돼서 수사팀장이 구속이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수사 종결권을 1차적 수사 종결권을 지금 경찰한테 다 주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이제 뭐 비난 여론이 많으니까 보안수사 요구권을 강화한대요. 그래서 보안수사 요구권 이거 굉장히 문제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보안수사 요구해도 경찰이 안 해요. 그냥 처박아 둬요. 근데 이게 문제가 많으니까 이제 이걸 강화해서 1개월 내에 보안수사를 마치게 하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뭐 1개월보다 더 급한 사건은 더 짧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러면은 무슨 징계 요구를 할 수 있게 한대요. 근데 징계 안 하면 어떡할 건데? 그거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비난이 빗발치죠. 그럼 피해자는 누가 보호하고 이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줄 건데 라고 하니까 이게 정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자, 김용민 의원이 대표적으로 지금 강경론자잖아요. 보안수사권 다 폐지해야 된다, 검찰 없애버려야 된다라고 주장한 사람인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실게요. 내가 검사면 언론에 알리죠, 바로. 언론. 그러면 경찰이 그냥 그거를 그냥 뭉개고 넘어갈 수는 없어요. 일단. 범죄 피해자들에게 수사 절차에 대해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진술도 필요하면 수시로 할 수 있고 면담 요청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수사 과정에 대한 통보 그리고 이 과정에서 혼자 하기 힘드니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 주는 방식. 그래서 범죄 피해자들을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계속 문제 제기하거나 들여다볼 수 있게 망가지지 않게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제도가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발의한 법에는 수사인권보호관이라는 것을 두어서 이런 문제가 있을 때 피해자가 수사인권보호관에게 계속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수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관여할 수 있게. 그러니까 2중 3중으로 보는 것이고 여러 가지 지금 제어 장치들, 견제 장치들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딱 듣고 이게 도대체 말이야 방구야 이 생각이 드는데 아니 뭘 지금 하이픈이 말씀대로 뭘 그렇게 빙빙 돌아가요. 검사가 보안수사하면 되지. 그렇지 않아요? 검사가 보안수사해가지고 사건 실체 밝혀낸 사례 요즘 얼마나 많이 보도가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직접 검사가 피해자 억울함을 풀어주면 되지. 무슨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다 일하느라 바쁘잖아요. 근데 범죄 피해는 무고하게 당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무슨 뭐 피해자가 이거를 법을 알아가지고 다 이의 제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한가합니까? 그리고 무슨 뭐 인권 보호관? 아니 그냥 검사가 하면 될 거를 갖다가 왜 그렇게 피해자를 괴롭히고 왜 그렇게 피해자를 갖다가 2중 3중에 괴롭힘 장치를 만드냐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도 합니다. 언론에 제보하라고. 언론에 제보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양문석 변호사가 오늘 아침에 페북에 그런 얘기도 썼더라고요. 형사소송법에 언론 제보를 넣어야겠다. 보안수사 요구 불이행에 대한 대책으로 언론 제보라는 초법적 방법까지 고려해야 된다면은 실제 공무상 비밀로 설대로 처벌되지 않게 형사소송법에 보안수사 요구 불이행에 대한 대책으로 언론 제보. 그러니까 검사의 검찰권 오남용에 대해서도 경찰의 언론 제보, 사건 관계인의 언론 제보 넣어주면 간단하겠네. 이제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도대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언론 제보해가지고 윤상현 의원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게 국민을 위한 개혁이 아니라 범죄자 안심 촉진법이다. 최강욱 전 의원이 지금 보안수사 안 되면 언론에 얘기하면 된다. 지금 그 얘기했잖아요. 김영민 의원 피해자가 검사한테 신고하면 된다. 말이 되는 얘기야. 도대체 검사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들어 놓고 피해자가 신고하라고요? 피해자가 검사한테 전화할 수 있는지 아세요? 여러분, 범죄 피해를 당한 분 중에 검사한테 직접 전화해 본 분 있으세요? 무지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검찰청 찾아서 연결되기도 어렵고 검사한테 얘기하기에는 더더욱이 어렵습니다. 검사가 그리고 지금 다른 사건 공소유지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거 되겠어요? 그나마 지금 같은 경우에는 수사 단계에서나 보안 사건 가지고 뭐 이렇게 필요하면 계좌 추적도 하고 필요하면 이제 뭐든 사실 조회도 하고 해가지고 수사를 하는데 이거 다 못하게 만들고 무슨 인권 보호관, 언론 제보 이렇게 진짜 가당치도 않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진짜 정말 자기네들이 범죄 피해를 당해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지. 오늘 아침에 진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또 너무 가슴이 아팠는데 그 채원이 어머님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자기 자식이 범죄 피해를 당해도 지금 이렇게 지금 경찰처럼 그렇게 할 건지 지금 민주당 의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할 건지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한번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근데 또 언론 제보해가지고 언론에서 방송하면 또 입틀막법으로 또 지금 입틀어 먹고 나서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저는 100%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언론 제보에서 우리가 얘기하면은 또 입틀막법으로 입틀어 맞고 나서는지 한번 우리가 두 눈 뜨고 한번 지켜보시죠. 이런데 여러분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민주당 몰락의 시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그 윤태곤 그 정치평론가 윤태곤 씨가 이제 그런 칼럼을 썼더라고요. 그나마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보안수사권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는데 김민석 총리가 자기가 지금 그 총리실 산하에서 이 법 개정 작업 지금 지휘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버렸잖아요. 보안사건 폐지로. 왜 그렇겠어요? 자기 당대표 되려고. 그러니까 지금 당권 싸움에 그 서민의 지금 그 민생 생계 대책, 그럼 치안이 지금 넘어간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이 법 시행되고 나면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 벌어질 거고, 제가 이렇게 돼서 안 되지만은 제2, 제3의 채원이가 안 나온다고 장담을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되면 이 책임 누가 진다? 다 민주당이 져야죠. 그동안에는 정청래 개인의 어떤 정치적인 욕심 때문에 독단적인 행동을 했다. 그렇게 변명이라도 했겠지만 이제 김민석 지금 다 한 팀, 원팀이잖아요. 김민석, 정청래 다 원팀으로 민주당 다 원팀으로 해서 이렇게 치안 말아먹은 거잖아요. 민생범죄 치안 말아먹은 거잖아요. 그 책임 누가 져야 된다? 민주당이 져야 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져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그 윤태곤 씨도 이제 저희 조선일보 칼럼에서 이거는 정말 민주당 몰락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론이 들끓는데도 정말 오만하게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보안수사 폐지를 밀어붙이는 것은 이 부작용 감수하겠다는 거니까 부작용이 나면은 결국 정부 여당이 책임을 져야 되고 이게 민주당의 몰락의 시발점이 될 것이다. 자, 그래서 이번 클립도 보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공유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